안녕하세요. 아이라스크 연구실 석사과정 유현우입니다. 오늘은 Growing Integration of Weaponized Commercial Drones in Battlefield Operations, 즉 전장에서 무기화된 상업용 드론의 증가라는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이제 또 보면 미국이랑 이란이랑 또 전쟁을 해서 그 와중에 또 드론도 많이 언급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논문은 2024년 IEEE 태그 디펜스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소논문입니다. 오늘날 상업용 드론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성장과 투자 증가와 같은 시장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기술은 활용도가 높은 기술로 분류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드론 산업은 농업, 이런 운송 등 여러 산업과 융합해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드론 산업의 성장, 그리고 세계 드론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음, 최근 이러한 드론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최전선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시리아의 많은 전투원들은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용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군사 및 정보 수집 능력을 제공할 수 있죠. 무장한 상업용 드론을 전장의 더 큰 틀에 통합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전쟁에서 그 활용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전장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및 가정용 드론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드론은 탄도 또는 반탄도 비행체, 순항 미사일, 포탄, 어뢰, 기뢰, 이런 위성이 아니에요. 드론이라는 용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대형 드론부터 무인 항공기, 그리고 수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이제 소형 드론을 모두 포괄합니다. 드론은 원격 또는 자율적으로 비행하며 치명적이거나 비치명적인 탑재 임무를 운반하는 무인 항공기라고도 합니다. 이 드론은 제조, 항법, 원격 제어 및 전력 저장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사 감시, 행성 탐사, 소생 및 구조 로봇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론에 탑재되는 장비의 크기와 종류는 비행 임무에 따라 다릅니다. 드론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드론은 감시, 순찰, 보호, 물자 수송, 항공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다양한 매개 변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론 플랫폼은 크기, 비행 지속 시간, 기능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군사, 과학 및 민간 용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군사 부문은 드론 기술 발전의 주요 동력이지만, 상업용 부문에 비해 성장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 비행 및 무기화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는 낮음에서 중간 정도이며, 정밀 타격 시스템은 민간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분쟁 상황에서는 오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 드론은 복잡하고 고가이며 고도의 숙련된 운용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방용 드론 시장은 2023년 241억 5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왼쪽 그림에서 볼 수도 있듯이 2024년에서 2032년 사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무인 항공 시스템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은 많은 유망한 기회를 제공하며, 분석가들은 향후 상당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시 및 정찰은 살상용 드론의 가장 자연스러운 활용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드론에는 사진, 비디오 또는 기타 데이터 수집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아군이 적기지를 찾아내고 병력 이동을 관찰하고 목표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시와 밀접하게 관련된 드론의 기능은 공격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는 선전 목적으로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수배자를 제거하기 위해 전문 드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백악관 대테러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 수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은 금요일에 비전투 지역에서 테러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 드론 및 기타 치명적인 공중 공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64명에서 116명의 인간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데요.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단체들은 더 높은 민간인 사망자 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군사 부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드론 산업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 분야는 배송 서비스, 항공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소생 및 구조 작업, 기반 시설 검사, 정밀 농업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포괄합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와 산업계의 채택 증가로 인해 이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업용 드론의 매출은 2025년까지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당시에 말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넘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상업용 드론은 가격이 저렴하고 조작이 간편하여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기술 발전과 반도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고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일반인들이 공원, 도시, 숲 이러한 곳에서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드론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조종이 쉽고 온라인이나 전자제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탑재물은 치명적이거나 비치명적일 수 있으며 자율 비행도 가능하죠. 상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비용 절감, 향상된 기능, 다양한 산업 분야의 증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용 드론 시장은 취미, 레크레이션 활동 및 항공사진 촬영의 허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분야는 상업용 드론보다 성장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드론 기반 콘텐츠 제작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드론 부품 회사에서 RC나 ESC, 프로펠러, 텔레메트리 등 가정이나 소규모 작업장에서 드론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편하게 제공하죠.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200개 이상의 회사가 그리고 또 다른 연구소들이 이런 곳에서 이제 드론을 제조하고 있다는 그런 썰이 있긴 하는데 논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드론들은 살상 또는 비치명적인 탑재물을 자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스위처블 300, 스위처블 600, MQ-27 스캔 이글과 같은 군용 드론은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첨단 기술 드론의 수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많은 군대와 국가들에게 분쟁 및 전쟁 상황에서 큰 과제를 안겨준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드론을 전투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드론을 구매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고도의 숙련된 운용자가 필요합니다. 표율에 따르면 군용 드론은 고가이며 고도의 인프라와 운용 인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전선 부근에 대공 방어 시스템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식 드론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드론은
단면적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군대에서는 전장에서 무장용 상용 드론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전투에서 소형 저가 드론은 전투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이를 활용하는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함에 따라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드론은 전술 및 전략 영역에서 진화하는 역할을 보여왔으며 군사적 비대칭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조작이 간편하고 최대 10kg의 탑재량을 운반할 수 있으며 GPS 유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주간 및 야간 투시 기능을 갖춘 짐벌 카메라를 탑재하고 적어도 비행이 가능하며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국내외 상용 드론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은 단면적이 작아서 레이더에 조기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는 대드론 기술의 한계와 더불어 이러한 드론 기술이 최전선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최전선 부근에 대공방어 시스템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고 저렴한 FPV 1인칭 시점 드론은 미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입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용 드론은 러시아 우크라 전쟁 이후 사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양국 군대는 DJI 드론과 중국 항공우주기업에서 제조한 FPV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첫날부터 상업용 드론을 무기화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소형 드론 시스템을 무기 및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는 드론이 인기 상품이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특히 DJI 매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고 수요가 높은 시스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드론의 대부분은 원래 상업용 또는 취미용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이죠. 우크라이나는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 목적으로 약 6,000대의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중 상당수가 이제 상업용 드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드론은 중요한 데이터 소스로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귀중한 자산이라고 하네요. 상업용 드론이 제공하는 정보는 여러 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드론은 우크라이나 군이 적을 면밀히 감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드론은 병사들의 이동과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우크라이나군이 위협을 평가하고 무기를 다시 재조준하거나 적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또한 우크라이나는 자체 제작 드론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는 되게 지금 회사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드론을 되게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했었죠.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드론은 인화성 물질로 채워진 유리병으로 구성된 화염병을 러시아군 진격에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진격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유로메드 인권감시단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하기 위해 쿼드코프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로메드 인권감시단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소형 무장 쿼드코프터를 이용해 민간인과 언론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라파의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6월 AFP 통신에 쿼드코프터 드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공포를 느낀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소비자용 쿼드코프터와 경주용 드론은 오랫동안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8년 가자지구 시위대의 체르탄을 투하하고 같은 해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화염풍선에 대응하는 데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소형 저가 소비자용 및 맞춤 제작 드론은 미얀마 군사 정권에 맞서는 반군단체의 무기고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과 10월 미얀마 군사 정부는 사가잉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폭탄 투하 드론으로 공격하며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보 관련 정보에 따르면 사가잉 지역의 한 보건소가
7월에 미얀마 군용 드론의 공격을 받아 조산사와 어린 자녀 그리고 지역 저항군 5명이 사망하고 최소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앞서 발생한 군용 드론 공격으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 중이었다고 하네요. 2024년 1월 28일 밤, 드론이 요르단의 소규모 미군 전투기지를 공격하여 미군 3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이 공격은 요르단 북동부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폭 드론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병사들의 수면 구역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히 이건 드론의 뭔가 장점인 것 같아요. 약간 진짜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레이더 같은 곳에서도 쉽게 안 잡히고 네, 침입이 가능하다는 게 양면의 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편이면 좋은데 남편이면 또 네. 수단 알파시르에서 드론 편대 공격 저지 2023년 9월 8일 기사인데요. 수단 북다르푸르의 수도인 알파시르에서 수단군 병사들과 동맹군은 즉석에서 제작된 채공형 무기와 소형 드론 편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공격에는 다수의 정찰 드론도 동원되었고, 드론 공격과 채공형 무기는 수단 내전에서의 일상적인 일이 되었지만, 이는 내전의 추가적인 확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전에서도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드론 혁명은 항공작전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군사적 기원에서 시작하여 급증하는 민간 응용 분야에 이르기까지 드론은 산업을 혁신하고 그 역량을 재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필수품 배송부터 재난 지역에서의 인명 구조까지 이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드론 기술이 제공하는 엄청난 기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폭발탄두를 장착한 무장 드론은 단 500달러에 불과하지만 200만 달러가 넘는 탱크나 군사 장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드론을 통해 더 강력한 군대에 맞서 싸운 작은 나라의 승리와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군대의 사기와 투지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정부는 민간 드론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상업적 활용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의 내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드론은 일반적으로 일회용으로 사용되며 군사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업용 드론의 사용은 그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급증하는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드론 제조업체는 전쟁 발발 후 불과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드론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술을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 DJI 엄청 유명하죠? 이 회사의 드론이 이제 되게 전투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썰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중국에서 이 DJI에서 드론이 전투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이제 무장단체에 이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테러 단체가 이 기술을 획득해 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거죠.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드론에 대한 언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드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전쟁에서 드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요즘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드론은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분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개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은 일반적인 논문이 아닌 컨퍼런스 논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생각보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이러한 논문도 가끔 세미나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